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두 번째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가요? 남편하고 이렇게 하루 토요일 날 주말인데 같이 이렇게 그 장을 보러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 공황 증세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왜 이러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지? 사실은 이 공황 시작이 사실은 4년 전에 엄마를 모시면서 이제 그게 쌓이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작년에. 네. 그랬는데, 또 이제, 중간에 뭐 좀 괜찮아져서 약을 끊고 있다가 올해 이제 다시 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따로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방을 얻어서 따로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방 얻어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힘들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 말에 이제 너무 억압받지 말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얘기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뭐 이러라고. 남편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제가 뭘 하면은 자꾸 이렇게 제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같이 있는 상황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스콕하고 이제 그래도 약 안 먹고 그날 잘 지냈어요. 근데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당신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니까 좀 힘든 것 같다. 네. 네, 아직은 힘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협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구나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왔는데 오늘 앞서 하신 분이 반대로 이렇게 상황에서 제가 그걸 듣는 중에 제가 이게 또 증상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나요? 이렇게 숨이 가빠지면서 호흡이 잘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이제 심해지면 어지럽고 눈이 안 보이고 또 이제 이렇게 이명 소리도 들리고 뭐 이런 증상까지 오고 운전도 못 하거든요. 아까 이제 솔솔님이 네. 이제 자기 어떤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감정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네네.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가족들에게 네. 이제 이렇게 지시하고 이거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그 가족들을 몰아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제가 당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소에 그 남편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결혼 생활이 지금 거의 50년 다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쫙 올라오면서 저는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네. 그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치유가 필요하구나. 좀 단단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솔솔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네. 혹시 이제 막 딱 그렇게 걸렸던 그 장면 어떤 말이라든가 혹은 인상, 목소리 혹은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것들이 좀 그 순간에 탁 그렇게 건드려지셨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강압적으로 왜 그 본인 거를 계속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준이 맞지 않으면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지적을 하고 또 뭐 엄마에 대해서 왜 이건 해도 안 돼 한다는 그 본인의 느낌을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그 남편한테서 그런 느낌 받았던 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해도 안 돼.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하면
이 사람이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를 걸고 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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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순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네. 해도 안 내가 되는 불가항력적이다. 네, 내가 네. 바꿀 수 없구나. 예, 예. 저 사람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몸이 뭐 여기 이렇게 울분이 차오르고 아, 네네. 뭐 화도 나고 네네. 뭐 좀 폭발할 것 같은 네. 막 네. 제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상대방을 좀 들어서, 제지하고 네, 싶은 그런 제지하고 마음이 싶은 드는데. 아니다. 그거는 네네. 나 억울하다. 이제 그런 말을 그만해라. 이제 남편한테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싶은데 예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이제 거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해도 안 되니까. 음. 제가 제 좋습니다. 나름대로는 여기 잠깐 그 남편이 좀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예, 지금 이제 한번 상상이 되시는지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네. 남편이 예, 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굳은 모습이죠. 네. 예. 네. 굳게 항상. 그럼 지금 몸이 좀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굳은 아니 본인 몸이? 제가요. 네네.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네. 괜찮다는 것보다도 몸을 한번 네. 편안하신지 아니면 어디가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는지 어디 긴장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몸은 그래도 특별히 뭐 이렇게 뭐 긴장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네, 그냥 여기 머리 쪽만 살짝 이렇게 긴장하는 것처럼. 좋아요. 네. 머리가 이제 머리 어느 부분이 긴장되는 요 느낌이 옆에, 들어요? 옆에. 네네. 네, 여기. 머리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긴장하면서. 긴장해. 너 지금 좀 긴장하고 있네. 방심하면 안 돼. 안 돼. 좋아요. 두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예. 어떤 게 지금 두려운가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봐.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받아들여져야지 소통이 되는데, 그렇죠.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냥 해 하고 이제 강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혼자 남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두려웠었거든요. 네. 항상 그게 무섭거든요. 혼자 남겨진 그런 네, 경험들을 좀 하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시기 전부터 그리고 엄마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옛날에는 그거를 그냥 흘려들었어요. 아유, 그냥 넋두리신가 보다. 그러고 흘려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엄마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제 이혼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 들었겠죠. 저는 엄마한테 양육을 못 받았거든요. 누구의 네. 돌봄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해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전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거슬러 보면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된 건 너 낳고부터다. 그러니까 너 낳고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고 또 뭐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저는 그냥 그 큰오빠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술 한 잔 드시면 너는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 우리 집에서 존재감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막내였거든요. 막내였는데 이제 오빠 언니는 그래도 성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하실 때 위에 둘하고 밑에 둘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빠가 이제 하신 말씀이 네. 너는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뭐 이런 네네. 뜻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난초님이 얘기하신 것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여기서 남겨지면 혼자만 이제 버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렵죠. 어떻게 하든 내가 참고 여기서 견뎌내고 그냥 아무 이제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견뎌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네. 이제 그 가족이 형성이 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저희는 항상 이방인처럼 밥은 한 식탁에 둘러 먹는데, 네. 항상 이방인, 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 집에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해서 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거야.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일단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이제 이혼하기, 이제 중학교 때, 네네. 제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이혼하시기 전에도 좀 그랬는데,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까 더욱더 거기서 이렇게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거네요. 네네. 그래서 빨리 이제 하루 빨리 이 집에서 난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탈출해야 있으시네요. 된다고 생각을 탈출. 했어요. 네. 탈출을 해야 된다, 빨리.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 그냥 먹먹하죠. 네. 좀 먹먹한 감정이 느껴지세요? 네. 몸으로도 좀 느껴지세요? 네, 여기가. 잠시 머물러서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지나가나요? 그냥 참 힘든 시기였다. 네. 그리고 휑하고. 휑하고. 참 힘들었겠다. 그때를 떠올리니까 지금 마음도 좀 가슴 한 구석이 좀 휑한 느낌이 들면서 네, 뭐 어지럽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네네. 예, 잠깐 그대로 머물러서 그 어지러운 감정 그리고 휑한 가슴 한 구석이 그대로 한번 머물러서 알아차려 보시죠. 지금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그 시절 이렇게 쓸쓸한 그런 마음.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그 도와주는 언니가 있었는데, 네. 그 언니가 저를 챙겨줬던 불쌍하다고 네. 저 학교 갈 때마다 양말 신겨주고 챙겨줬던 그 언니. 잠시 그 언니를 좀 느껴보시겠어요? 그래도 나를 챙겨주는 그 언니가 있었네요. 네, 잠시요. 잠시 있다가. 잠시긴 하지만은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그렇죠.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네. 내 형제간들도 있고 부모도 같이 있는데 시엄마이기는 하지만은 어쨌건 부모고 다 있는데도 나는 거기서 좀 혼자라는 느낌이 강하셨네요. 네. 이방인이었죠. 네. 근데 쓸쓸하고 참 그 외로운 늘 외로워. 그런 마음이셨는데 불안하고 잠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언니가 있어 내 양말도 신겨주고 그 장면이 참 이렇게 좀 정겹게 느껴지거든요. 네. 너무나 일상적인 한 커트이긴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정말 필요로 하는 거를 이렇게 그 누군가가 와서 나를 발견해주고 함께 머물러줬던 그런 순간이 있었네요. 네. 그 언니를 잠시 한번 만나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괜찮아, 만나. 좋아요. 네. 언니가 이렇게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그 처녀 언니였는데. 그 언니하고 한번 말을 해본다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언니 그때 고마웠어. 그렇게 챙겨주고 학교 갈 때 데려다 주고 그래서 고마웠어. 그 언니가 지금 뭐라고 답하는 것 같습니까? 괜찮아. 나는 그 언니의 존재가 우리 난초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로 나는 느껴지거든요. 네. 가장 이제 정말 뭔가 누군가의 어떤 손길, 눈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도 완전히 삭막하고 황량한 어떤 그런 벌판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양말도 신겨주고 챙겨주고 학교까지 또 같이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는 게 나는 잠시. 네. 예. 잠시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가요? 한 며칠 아니면은 한 몇 달? 한 1년 정도는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몇 달이었나요? 예. 몇 달이라도 며칠보다는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게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나네요. 네네. 예. 그 기억이 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한 번씩 그 기억은 났었어요. 그때 되게 힘들 때인데, 그때 그렇게 챙겨줬구나 해서 되게 고마웠죠. 예. 이쪽 자리에 한번 가서 앉아 보시겠어요? 여기요? 네. 자, 여기 난초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인데 학교를 데려다 준 거 보면은 그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네네, 맞습니다. 네, 중고등학생 그때 난초를 지금 여기서 만났습니다. 좀 난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힘든가 보다. 힘들었나 봐. 지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 누가 알까 봐 또 두렵고.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알려질까 봐. 그리고 제 탓이었나? 자기 탓인 것처럼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엄마한테서 엄마가 따로 계셨는데 만나면 왜 바보들처럼 싸울 때 니들이 말기질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됐죠. 엄마는 이제 자기를 좀 도와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예,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싸움 있을 때 왜 내 편을 좀 안 들어줬느냐.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제 엄마 이혼해서 왜 따로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제가 4년 전에 이렇게 집에 모시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남편한테 요청을 해서 난 엄마 모시고 싶다. 노인. 네네. 그래서 모셔온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엄마의 손길을 몰랐었기 때문에 늘 그리움만 있었죠. 네. 엄마랑 그 딸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고, 네. 이제 그런 정서가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라든가, 엄마하고의 그런 스토리, 그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어도 추억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엄마를 모셔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현실은 아니었어요. 네. 현실은 와서 여전히 똑같으신 거예요. 여전히 본인이 억울하다. 막 그 힘든 얘기를 계속하고 막 그러시니까 그게 한 3년쯤 되니까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오시자마자부터 이제 저를 가르쳐야겠다고. 내가 너를 돌보지 못했으니까 70 다 된 딸을 내가 너를 가르쳐야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몇십 년을 혼자 가정을 이루어서 잘 해오던 그 가정 생활에 한 사람이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네요. 말하자면. 네네. 그래서 뭐를 자꾸 이렇게 자주우지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시고. 네네. 그래서 자꾸 이제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를 딸로 분가를 시켰어요. 가까운 곳으로. 분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아졌죠. 제가 그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이제 의사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중요하다. 본인이. 좋습니다. 저쪽으로 네. 가서 앉으시겠어요? 그래요. 좀 얘기가 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돌아갔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머니를 좀 모셨던 뭐 거기까지 이제 다시 되돌아가셨는데 그래요. 그 지금 어렸을 때 그때 그 언니하고 잠시 만났고 또 어머니하고도 잠시 좀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마음이 좀 어떠신 거예요? 지금 막 두통이 몰려와요. 네. 너무 지끈거리고 아파요. 그래, 잠깐 좀 머물러 보시겠어요? 너무 힘들다. 네. 머리가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 힘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그 머리가 하는 말이 나는 좀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참고 그냥 기다리고 늘 그러셨는데 그 어머니한테도 정말 그 필요한 돌봄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엄마가 왜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혼 과정에서 또 그런 말씀도 남기셨고 잘 이해도 잘 되지 않고 내가 잘못인가 뭐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 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냥 잠잠히 있는 거,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 혼자 결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남 일처럼 봐야지 내가 산다. 내 일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또 벽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더 그러니까 착해서 저를 택했다 하더라고요. 보였나 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씁쓸하죠. 네. 그 씁쓸함에 좀 잠깐 좀 머물러 보시겠어요? 지금 오른손이 왼손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데 오른손이 지금 왼손한테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불안해갖고 이렇게 그냥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불안하고 긴장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왜 그렇게 가족 간의 소통 같은 거가 힘들까? 이렇게 본 거가 없어서 그런가? 잠깐 생각을 좀 멈추시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지금 오른손이 왼손을 깍지를 지금 약간 이제 가볍게 끼면서 좀 몸이 약간 왼쪽으로 좀 기울어 있으시거든요. 네. 네. 좀 그 자세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보여주는 자세인데 네. 어떤 마음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긴장했다 그럴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 지금 순간에 이렇게 긴장이 되는 이유는 뭐죠? 그냥 머리가 아프고. 머리 아픈 거는 그건 따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 집에서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너무 답답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이렇게 남편한테 조금 이렇게 좀 이해를 받고 수용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신데 남편하고는 잘 통하지 않고 약간 이런 동작이 나왔거든요. 벽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인데 어쩌다가 표현을 했더니만 말도 할 줄 아네 이런 반응을 들었을 때 정말 좀 막막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웃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그 웃는 순간은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약간 좀 해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머리가 아픈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머리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지금 이렇게 기대고 있고 또 손은 이제 오른손이 왼손을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뭔가 불안해서 그렇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안한 거 따로 골치 아픈 거 따로 이런 거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왜 내 표현을 잘 못할까? 그쪽으로 가시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건 또 다시 머리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자꾸 그래요?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나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면서 예. 지금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순간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셔서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어요. 지금을 중시 여기자. 한숨을 한번 내쉬면서 이렇게 다시 생각이 지금 이제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평소에 하시는 것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지금 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제 속으로 빨려 그죠?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그렇게 해요. 네. 제가 평소에 혼자서. 나는 난초님 얘기 들으면서요. 정말 어릴 때 너무 참 외로우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조금 되게 마음이 좀 짠했고요. 그리고 아까 언니야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말아버렸는데, 그 언니야가 있어서 참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1년 정도 미만이었던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순간들이 참 너무나, 참, 위로가 됐죠. 그죠. 위로가 됐던 네네. 시기고, 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누군가. 네네. 그 생각이 들어서 나는 좀 되게 그 의미를 그 언니하고 같이 대화를 조금 나누는 시간이 되게 의미 있어 보여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네. 자꾸 이제 피하셨거든요. 그래서 별로 나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내가 자꾸 권해가지고 이제 네네. 가긴 갔는데 네. 저 자리에 가서 앉아서 언니가 돼가지고 이제 그 난초님한테 네가 많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아까 이제 대답할 기회를 아까 갖지 못했는데 네네. 다시 이쪽으로 한번 쳐다보시면서 언니야를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자기 마음속에 지금 살아있는 그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니한테 지금 뭐라고 한번 진짜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한번 그 시절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가 되게 지금 불안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불안한데 그 감정조차도 느끼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나 봐요. 아까 그 얘기 하셨어요.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나는 무서운 것 같아. 그 얘기를 아까 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엄마 아빠가 이혼한 사실이 누구한테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것 같아. 그 언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학교 잘 다녀오고. 잘 갔다 와.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어떠세요? 편안해요. 저쪽에 가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저쪽에 앉아있는 난초는 어린 시절, 그 당시 어린 시절이에요. 이제 지금 어른이 된 지금 난초님이 그 어린 시절에 그 자기한테 뭔가 따뜻한 말을 한번 해봐 주시죠.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 늘 그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지내? 괜찮아, 이제는. 괜찮은 척 하지 마. 제 어린 난초를 보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짠하죠. 불쌍하고. 그 얘기를 해주세요. 너 너무 불쌍해 보여. 늘 외롭고 힘들고 항상 혼자 그렇게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 보여. 난초, 어린 난초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나 무서워. 나 두려워. 나랑 같이 있어줘. 예. 자, 그러면 지금 어른 난초님이 저희한테 한번 반응을 해보시겠어요? 괜찮아, 이제 내가 같이 있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언제든지 해. 눈치 보지 말고. 해야 알아. 안 하면 몰라. 다른 사람들이. 그쪽 가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저기서 이제 어른 난초님이 지금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의 자기한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또 할 말 있으면 해.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몰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말 들으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답답해요. 왜 답답해요? 할 말을 못하니까. 할 말을 못해요.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갖고 내가 이 말 해갖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시 내가 한 말로 인해갖고 저 사람이 화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남편이 이제 화낼까 제일 지금 염려가 되시네요. 네, 화내는 게 무서워요. 화내는 게. 그리고 막 이렇게 불쑥불쑥. 그러니까 화내할 상황이 아닌데도 막 화를 내고 이게 자주는 요새는 아닌데도 남편이 화를 내면은 네, 마음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오그라들죠. 뭐 네네. 무섭고 덜덜 떨리고 전에. 그 오그라들고 무섭고 덜덜 떨릴 때 어떤 게 떠오르나요? 어떤 상상이 되시나요? 그냥 그렇게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저 가운데 놓고 이렇게 조용하게 싸울 때 숨죽이면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듣고 있을 때 두려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제 네, 숨죽이고 내가 지금 아는 숨죽이고 척하면 안 될 것 같고 모른 척하고 있긴 하지만 네. 엄청 두렵네요. 두렵죠. 그때가 지금 떠오르네요. 예. 그게 제일 힘드셨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남편 화내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화를 내서 저 사람이 나가버리면 이제 나가버리면 혼자 남겨지잖아요. 혼자 남겨지는 거. 예. 혼자 남겨지는 게 제일 무섭네요. 네네. 실제로 혼자 남겨졌었잖아요. 아빠 엄마가 이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언니가 와서 이제 도와줬던 게 그 뒤에죠.
이혼하고죠. 그죠? 네, 이혼하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네. 가장 어린 난초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바로 그 언니가 와 있던 그 시기가 그 아니었나 시기에? 싶거든요. 그렇게 도움받은 거는 그렇죠. 밥 해주고. 실제로는 그렇죠. 밥도 해주고 네네, 밥 해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예, 예. 아무도 그렇게 안 해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사실은 양말을 신겨줄 필요가 없거든요. 네, 불쌍하다고 네. 그렇게 신겨주고 네. 학교 가는 버스 타는 네. 데까지 이렇게 네. 데려다 주고. 손도 좀 손잡고, 잡고서 이렇게 네, 태워주고. 데려다 주셨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혼하고 이제 새엄마랑 산다고 아기는 새로 낳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초님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 두려워했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돼. 나 혼자 남겨지면 큰일 날 거야라고 가장 무서워했던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실제로는 난초님 일생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심으로 이렇게 돌봄을 받았던 그 시기가 아니었는가 난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얼뜻 그 언니가 생각은 났어요. 근데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랬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별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짧았다 혹은 길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아주 행복한 어떤 그런 시간들은 되게 짧게 느껴져요. 되게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게 길게 느껴져요. 난 짧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지만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짧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네, 맞아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게 정말 진짜 친엄마라도 그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서 대구 이사 갈 때까지 같이 따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봐주고. 그러니까 지금 전혀 낯선 곳으로 지금 서울서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네. 거기까지도 같이 와가지고 한동안 정착을 좀 도와줬네요. 네네. 연탄가스도 같이 마시고. 아이고. 그래갖고서 병원도 같이 가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맞네요. 그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보통 나네요. 네. 인연이 아닌데요. 맞아요. 그렇네요. 잠시 좀 한번 머물러 보시겠어요? 그 언니를 이렇게 지금 그 언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시는지. 가슴을 좀 활짝 펴면서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한번.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죠? 네. 되게 따뜻하고, 이제 이렇게 짚어주셔서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니까 네. 참 따뜻하게 내 편으로 그렇게 날 지지해 주셨던 언니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그때 어려갖고 잘 몰랐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려서 잘 몰랐던 게 아니라 다 알았어요. 다 느꼈고. 예. 하지만 이제 그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 닫아야 됐거든요. 예. 그 기억을 닫아버리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거라는 그런 본능적으로 그렇게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버렸거든요. 네. 네. 그 언니가 결혼해서 가버렸군요. 네네네.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갑자기 그러고 갑자기. 가갖고. 늘 저희 집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랬는데 이제 지나고 지금 교수님 짚어주시니까 그 언니의 이렇게 이 존재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였다는 게 네. 느껴지네요.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마도 엄마 이름만 엄마지. 그야말로 거의 밖에 일을 주로 많이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잘 못 느꼈는데
가정에서의 따뜻함 이런 거는 이제 그 언니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네요. 짧게라고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짧게라고 자꾸 계속 짧다고 느끼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네. 너무 좋았고. 그러네요. 근데 떠나는 것도 갑자기 떠나버렸기 때문에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네네네. 너무 그것도 혼자 남겨진 느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또 갔어도 또 뭐 그런 상황에 제가 또 뭘 어필하고 뭐 얘기하고 이런 저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냥. 네. 그랬던 거 그러나 같아요. 그 시기가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난초님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런 지지자였죠. 예, 지지자였고 네. 행복한 어떤 그런 시기였지 않나 그 예.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편안해요. 편안하죠? 네네.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네, 편안해요. 맞아. 살짝 요 중간에 조금 저기는 아픔은 있지만 아주 그럼요. 편안해졌어요. 어깨도 아까는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어깨도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여름에 우리가 장마철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비가 말이죠. 어떤 해는 그냥 막 2주, 3주 막 그냥 계속 비가 올 때도 있어요. 예, 되게 막 습기 차고 막 그냥 엄청 다 괴롭죠. 근데 어떤 날 중간에 하루 정도라도 이렇게 햇빛이 팍 이제 바짝 들면서 햇빛이 쨍쨍 찌를 그런 날이 하루만 딱 있어도 그럼요.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감이 되시는가 보네요. 네, 알았. 지금 이제 난초님 삶에서 되게 초반에 이렇게 좀 막 어두운 그리고 이제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 많았고 또 결혼해가지고도 이렇게 남편한테 많은 걸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전혀 이제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과는 달랐잖아요. 막 힘드셨고 막 또 나중에 어렵게 또 이제 친정엄마도 이제 모시고 와서 같이 또 살아봤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너무 힘든 그런 장마가 그러니까 막 40일, 50일 이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해가 쨍쨍 이렇게 쬐는 그 밝은 날이 이틀, 3일, 한 4일 정도까지 이렇게 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은 서울서 있다가 대구까지 가서 그 과정도 막 전학하고 이래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그 과정을 다 함께 해줬던 그리고 심지어는 연탄 가서도 같이 마시면서 병원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함께 해줬던 그런 언니 존재가 내가 볼 때는 그런 긴 장마 속에서 해가 났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양말 신겨준 그게 그렇게 그럼요. 강하게 남았나 봐요. 그럼요. 이게 되게 좋았었나 봐요. 살과 살이 만나는 네, 그런 어린아이 때 아주 사실 이렇게 그때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인데 그게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그 언니가 그렇게 했어. 그러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좋았으면 친구들한테까지 네, 얘기를 맞아요. 했겠어요. 예. 그걸 짚어주시니까 또 확 와닿았어요. 예. 예.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느낌. 내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예, 자꾸 글로 자기가 가셔서. 이제 뭔가 이렇게 남편한테 할 말을 하면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내 혼자서 버림받는 예.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 맞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실질적으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이 이제 이렇게 깨졌지만은 정말 난초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그때 온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파국적 결말은 자기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좋아졌는데. 더 좋아졌잖아요. 네네, 지금이.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그 할 말 하는 실험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못하지만은 그 아까 언니가 이렇게 너 할 말 하면서 좀 살아도 괜찮아. 아까 응원을 해줬잖아요. 네네.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해요. 네. 요즘 조금씩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뭐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 거예요? 많이 감사합니다. 위로가 필요했는데요. 네. 내 편.
자기 속에 항상 자기 편인 그 언니가 있다라. 없었어요. 네. 그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 언니를 자꾸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몰랐죠. 자꾸 이렇게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예, 맞아요. 오늘 다시 이제 만난 거거든요. 아, 예. 참, 진짜 멋지셔요. 진짜 멋지셔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화에서 언니야라는 존재가 등장했는데요. 교수님은 그 언니야가 중요한 존재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셨나요? 그 내담자의 마음속에는 그 분리에 대한 버려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온전히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런 존재를 되게 필요로 하는데,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은 상대방이 자기한테 그런 돌봄을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엄청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게 다 소용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무기력해지고 막막해지고 여전히 이제 두렵고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언니라는 존재를 갑자기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 경험을 접촉하는 것이 내담자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내가 이제 한번 만나보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걸 자꾸 됐다는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거부감을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살아온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늘 이제 그런 상대방이 잘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늘 뭔가 일시적이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은 다 소용이 없다. 이런 이제 어떤 강한 어떤 그런 신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좋지만 결국은 다시 떠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어떤 항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만나면은 또다시 그 아픔을 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나는 것이 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경험이 자기가 정말로 그토록 그리워하는, 필요로 하는 그 경험이 자기한테 이미 있었는데, 그 경험을 충분히 우리가 appreciation,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미 자기한테 있었던 사건인데, 아마 이 언니와의 관계 말고도 나는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런 관계가 이 언니와의 어떤 만남인데, 그것을 이렇게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인해서 그 언니를 만나는 것이 난 대단히 중요하다고 난 느꼈던 거죠. 난초님께서 공황 증상으로 약을 드신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대화에서의 연결이나 회복되는 느낌이 공황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공황 증상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면 생겨나지 않거든요. 어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주로 이제 어떤 자기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상상, 이런 거죠. 어떤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를 떠나는 거죠. 미래의 어떤 그런 시점을 상상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현실과의 관계가, 연결성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제 그 어떤 그런 공황 증상이 이제 나타날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이 떠올랐는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지, 어떤 생각이 지나갔는지, 몸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걸 제가 물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하면서 그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담자가 그 순간에 어떤 그 트라우마 경험 쪽으로 다시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지금 여기 순간에서 이제 상담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미래로 이제 향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담자를 쳐다보면서 상담자에게 얘기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연결이 다시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녁 노을 언덕 위 초가집 굴뚝에서 오르던 하얀 연기 그때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고였네. 작은 방의 고요 속 돌아오지 않는 발자국을 기다리던 아이 괜찮아 잘 버텨왔어. 웃음에 감춘 그 아픔도 괜찮아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낡은 햇살 속의 손길 잠시라도 세상은 덜 무서웠지. 그 길